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시카고 노던 세미너리 예배학 석사 한국어 트랙 학과장 이진욱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고자 하는 강연의 주제는요, 발성법 첫 번째 강의 보컬리제이션입니다. 지난 시간 이야기를 잠깐 하면요, 지난 시간에는 음악, 노래는 제대로 된 가르침과 배움만 있다면 누구든지 잘할 수 있다 없다? 있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떻게, 영어로 how, 노래를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방법론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다룰 이 발성법에 관한 내용들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저의 스승님 박인수 교수님께서 피땀 흘리시면서 연구하신 내용이 바탕이 되고 있고요. 저는 그 교수님의 가르침을 단 한 번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배우고 연구하고 연습한 결과 그 결과물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 오픈한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맛집에서 비법을 전수해 주는 것과 같은 원리죠. 하지만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시원하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래에 대한 오해와 진실,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배로 힘을 주어 불러야 한다. OX.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정답은 X입니다. 좀 놀라셨죠? 호흡에 소리를 실어 소리를 내야 한다. 음을 높여서 소리를 내야 한다. 피치를 올려라. 소리를 모아라. 여러 가지 발성에 대한 이론이 있고, 사실 저희가 초등학교 때부터 평생 들어오던 발성법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론들이, 이 모든 것들은 결과물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떻게 소리를 냈더니 소리가 올라가고 호흡에 힘이 실려 소리가 나고 배에 힘이 주어지고 소리가 모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나열한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발성법의 방법론은 결론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론에 이루어지기까지, 도달하기까지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정작 원인을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how를 배우면서 그 결과들, 즉 소리가 올라가고 커지고 음이 올라가고 배에 좋은 힘이 들어가지고 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께서 노래를 잘 하기 위해서는 결과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를 배우셔야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배에 힘을 주는 것, 이것을 내가 원인으로 삼고 배에 막 힘을 주면서 노래를 한다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냐? 보통 몸에 경직을 줍니다. 몸에 경직을 주고 그것이 온다는 것은 내가 낼 수 있는 소리에 힘을 가해서 소리를 홀드하고 소리가 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결론적으로 음정도 떨어지게 되겠죠. 그럼 제가 몸에 소리를 잡고 있다면 소리도 작아지겠죠.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최상의 소리를 만들지 못하게 합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운동 많이 하시죠? 요즘 골프나 여러 가지 운동을 하시는데, 만약 손목에 힘을 줘서 골프를 치신다면 공이 이상하게 날아가겠죠.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지금부터 how, 어떻게 하면 내 몸에서
최대한의 소리가 내 몸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을까를 배워보겠습니다. 또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노래를 할 때, 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통틀어서 노래를 할 때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몸에 기관이 있다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어딜까요? 제 귀에 막 답이 들려오는데요. 배, 호흡,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거의 90% 이상일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죠. 배는 배에 힘을 주는 것, 즉 우리가 말하는 호흡, 폐기관은 우리가 마음대로 의도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 아닙니다. 팔이나 다리는 저희가 의도적으로 컨트롤하면서 저처럼 이렇게 팔을 움직이기도 하고 무언가 짚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그러나 배는 호흡이 저절로 되고 있는 기관이지 거기에 힘을 준다고 해서 호흡이 더 많이 들어간다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즉 호흡은 어떻게 했더니 자연스럽게 움직여지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다시 질문 드릴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통틀어 내가 노래를 할 때 조절할 수도 있으면서 많이 쓰는 몸의 기관은 과연 어디일까요?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입입니다. 우리는 노래할 때 이 입을 자주 쓰고 유용하게 쓰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이 입 모양을 연구하면서 집중적으로 배우거나 가르치지 않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의 입은 수도꼭지에 비유하면 수도꼭지를 비틀면 물이 나오는 그것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즉, 입 모양을 수도꼭지를 열듯이 제대로 모양을 해줬을 때 소리가 내 몸에서 수도꼭지에서 물이 튀어나가는 것처럼 나가도록 해주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기관이 입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입 모양의 예는 무엇일까요? 저의 스승인 박인수 교수님은 항상 아기가 울 때 입 모양을 한번 보라고 하셨습니다. 자, 어느 나라의 아기이건 아기는 입을 위아래로만 열지 않죠. 꼭 마른 목골처럼 활짝 웃는 모양의 입 모양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나 아시는 세계적인 성악가 파바로티의 입 모양을 제가 발췌해서 준비했거든요. 특히 고음을 낼 때 그 파바로티의 입 모양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입 모양이 되는지 보실게요. 아기가 울 때 내는 소리는 정말 멀리서도 들리는 공명의 소리입니다. 하지만 아기의 울음소리는 음정이나 멜로디가 없어서 시끄럽게 느껴지는 것이고, 파바로티처럼 공명된 그 소리에 음정, 박자, 멜로디, 언어가 들어갔더니 아름다운 소리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 두 예시의 입 모양은, 그리고 그 구조는 아주 닮아 있습니다. 세계적인 소프라노 르네 플레밍 많이들 아시죠? 그분의 입 모양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전히 아기가 울 때의 입 모양과 비슷하지 않나요? 이런 원리입니다. 즉,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노래할 때는 다른 어느 기관보다도 입 모양이 중요한데 아기가 울 때처럼 입을 활짝 웃듯이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르네 플레밍이나 파바로티의 입 모양을 따라 하시면서 집에서 연습을 해보신다면 처음에는 아주 어색하고 힘드실 거예요. 발음도 잘 되지 않고요. 하지만 연습하면서 터득하시면 훨씬 좋은 소리, 강한 소리가 뻗어져 나오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이런 원리로
저에게 성악을 배운 학생들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인디애나 웨슬리안 유니버시티에서 가르쳤던 제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이름은 라일런이라는 학생이었습니다. 저한테 처음 와서 수업을 받고 성악 공부를 시작할 때는 성악을 부전공으로 했고요. 한 주에 30분 레슨을 받고 그냥 적당히 노래를 배워서 이수만 하면 뭐 편안하게 졸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학생이 레슨에 들어왔을 때 본인이 낼 수 있는 최고의 소리치를 내도록 제가 열정적으로 가르쳤어요. 물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발성법, 박 교수님께 배운 발성법을 기반으로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와서 두 번째 학기가 되었을 때 미국에는 NATS라는 콩쿠르이 있습니다. National Association of Teachers of Singing Competition이라는 콩쿠르입니다. 한마디로 성악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하는 전국 경연대회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주별로 이 콩쿠르를 따로 치르게 되는데요. 저도 인디애나 주립대 다닐 시절에 여기에 나가서 1등을 했었습니다. 이 라일런이라는 학생이 두 번째 학기에 이 대회에 나가서 3등을 했습니다. 부전공으로 성악을 하던 학생이었고 나와 공부한 지 겨우 두 번째 학기밖에 되지 않았는데 본인이 3등을 해서 저도 놀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는 다음 학기에 이 학생이 저한테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교수님, 제가 전공이었던 타악기를 부전공으로 돌리고 교수님과 지금 배우고 있는 성악을 전공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감동이었어요. 본인이 낼 수 있는 최고의 소리를 발견하게 해주었더니 이 학생의 전공이 바뀌어버리는, 이 학생의 소리를 발견한 주요 원인 중에는 원인과 결과를 제대로 알고 성악 공부를 하면 소리의 재능을 개발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다시 발견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소리를 발견했더니 인생의 풍요로움과 질도 변한 학생도 있습니다. 저에게 공부를 2년 반 정도 함께한 한 여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학생의 이름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학생은 ADHD라는 진단을 받고 저에게 그 진단명을 미리 제출했던, 이 ADHD는 집중력을 발휘 잘 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는 진단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이수해내는 것이, 대학교 과정에서 이수해내는 것이 참 힘든 학생이었죠. 이 ADHD라는 진단명은 많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발생하고요. 한국말로 풀어드리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라고 합니다. 이 학생은 그 때문에 집중력을 발휘하지 못해서 공부를 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많은 미국 학교에서는, 모든 학교가 그렇진 않지만 제가 겸임 교수로 있는 인디애나 웨슬리안 유니버시티 음악대학에서는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갈 때 테스트를 거칩니다. 음악적인 이론, 서양 음악사, 전공 실기 등 테스트를 거치는데 이 학생은 저와 만나기 전에 이 테스트에서 다 실패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험을 패스해야만이 다음 학기 3학년으로 올라가서 4학년을 마치고 졸업할 수 있는 것이었죠. 이 학생은 조금은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학생은 더욱 본인이 가진 것이, 이 상황이 더해져서 더 힘들어지고 레슨을 들어와서도 좀처럼 집중도 하지 못하고 울기도 하고 어쩔 때는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이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 친구에게 너가 가진 본인의 소리를 발견해야 한다.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감이 회복되어야 하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헤쳐나가야 한다라고 말했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진 모든 지혜와 지식들을 동원해서 이 친구에게 소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서포트하고 했었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자신감을 주어야겠다고 결심해서 이 학생의 소리에 가능성만 보이면 엄청나게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이 학생은 점점 본인만의 소리를 발견하기 시작했고 결국 3학년으로 올라가는 시험에서 합격을 하였고요. 심지어 기말고사를 마치고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서 미국 학교들에서 주는 그해 우등생들에게 주는 딘스 리스트라는 리스트에 오르는 귀한 경험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발성은요, 그 사람의 삶의 방향, 목표의 질을 달라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음악을 전공하는 친구들이라 더 그랬었겠지만 어떤 분야에서라도 자신감이 없으셨다가 자신감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노래는 우리 한국 분들 마음속에 정서 속에 깊이 노래 잘하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에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성악 학문은 우리가 아기 때 울던 그 공명된 소리로 돌아가서 본인이 낼 수 있는 아주 순수한 공명의 소리를 만들어주는 학문인데요. 그러려면 신체의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입의 모양을 잘 컨트롤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입 모양은 복잡한 설명이 필요가 없고 웃을 때 입 모양. 앞서 많이 보여드렸죠. 파바로티나 르네 플레밍처럼 입 전체가 열리면서 웃는 입 모양이 되면 가장 순수한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개인적인 교습과 티칭이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거울 앞에서 본인이 활짝 웃을 수 있는 입 모양을 하고 평소에 자주 부르시던 찬양이나 가곡들을 불러보시면 아주 좋은 연습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 기초가 모든 이 작업이 성악의 기초입니다. 또 한 명의 제자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헌터라는 아이입니다. 저한테 처음에 찾아왔을 때 이 학생의 모습은 매우 불안해 보였습니다. 클래스룸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제 눈을 맞추지 못하고 무언가 어색한 표정과 말투로 굉장히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친구에게는 자폐라는 진단을 받은 친구가 저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듯이 이 학생이 노래라는 학문을 진지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본인의 소리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 하면서 아이에게 말하듯이 천천히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입 모양에 대해서도 더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헌터야, 입 모양이 큰 것이 도움이 될까? 아니 입을 조금 벌리는 게 도움이 될까? 어떤 게 노래를 하는데 편하게 해주겠니? 하면 큰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헌터야, 네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노래하는 것이 노래에 집중할 수 있을까? 아니면 선생님과 눈을 맞추면서 노래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 이런 식으로 저는 그 학생의 눈높이에 맞춰서 노래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이 학생은 악보를 읽지 못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학생에게는 어떤 한 곡이 배정이 되면 제가 그 곡을 녹음을 시켜줬습니다. 제가 직접 노래를 부르고 헌터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죠. 자, 이 두 곡은 다음 주까지 하루에 최소 5번씩 듣고 와야 한다. 그리고 네가 한번 따라 부르고 와야 한다. 이렇게 했더니 그 친구는 한 곡당 5번이 아니라
거의 100번씩 그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들었다고 합니다. 이 친구에게는 음악이 자기 삶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이 불가능한 건 아니었지만 대화보다는 음악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음악을 들으면서 행복하고 그런 삶을 계속 살았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에게는 음악을 듣고 숙제를 해오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었죠. 그래서 저에게는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친구를 꼭 이런 곡들을 가르치고 저런 곡들을 가르쳐서 친구들 앞에서, 교수님들 앞에서 부르게 해야겠구나. 그래서 정말 쉽게, 지금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쉽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을 작게 여는 것보단 크게 여는 것이 좋고, 입에서 어물어물거리는 발음을 하는 것보단 큼직큼직하게, 우렁차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노래가 있으시면 열심히 들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따라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실력은 하루가 다르게 늘기 시작했고요. 학기 말 시험을 칠 때 모든 주위의 친구들이 놀래는, 그래서 이 친구가 노래를 하면 저는 참 감동이 있습니다. 본인이 표현해낼 수 있는 그 음악으로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의도를 그렇게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 부모님과 항상 저는 대화를 하면서 앞으로 학부를 마쳤을 때 어떻게 이 친구를 인도할지, 그래서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신학대학원으로 아마도 인도할 수 있는 길도 열려고 합니다. 자, 이 헌터의 얘기처럼 정말 기본적인 부분을 매일매일 쉽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연습하신다면 여러분도 성악이라는 학문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 계신 제자분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에 발병을 하고 모든 분들이 밖을 나가지 못하셔서 집에 갇혀 계신 분들이 많으셨죠. 벌써 2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분이 저를 아시고 줌으로 매주 레슨을 받아보고 싶다고 하셔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영상통화로 하니 제약이 없지는 않겠죠. 제가 직접 그분의 울리는 공명의 소리를 못 들으니까 처음에는 그분도 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둘 다 적응이 되고 나니 제가 소리를 들으면 이분이 몸에서 잡고 내는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풀어내는지가 다 들리기 시작했고 그분의 소리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 2년 넘게 받으셨는데 원래 이분이 알토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소프라노로 합창단에서 노래를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성악 발성으로 노래의 실력의 향상은 너무나 다르게 바뀐 것도 그것이지만 코로나 시기에 사람들과 교류도 하지 못하고 너무 무료한 삶이 있었는데 그 삶으로 인한 우울감이 노래를 하면서 너무 좋아지고 본인이 어딘가 집중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영역이 생겨서 너무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번에 한국에 와서 매주 직접 만나 레슨을 받으시는데 너무 만족하시면서 제가 미국에 가서라도 계속 받고 싶으시다고 하셔서 저도 굉장히 뿌듯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노래는 제대로 된 가르침이 뒷받침이 된다면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길을 찾아보십시오. 자, 다음 주 강의는요, 음악성과 경험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황홀하게 만드는 목표가 필요합니다. 다음 주에 저와 함께 모두 황홀한 목표를 잡아보는 시간이 되시겠습니다. 모두 놓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